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한국제강 사건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판결이 1호 판결이 돼야 되는데 재판부 배당의 문제가 발생해서 온유 파트너스가 1호 판결이 됐고요. 이거는 2호 판결로 나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제강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강백산업에 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크레인을 조작해서 방열판을 들어올리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크레인을 이용해서 방열판을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는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잘 따르는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섬유벨트나 샤클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이 강백산업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B에게 있었고요. A에게는 이러한 의무 외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관리, 도급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즉 한국제강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인 A에게는 이러한 4번의 의무까지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지시하거나 감독도 하지 않았고 섬유벨트는 심한 손상이 있었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6일 크레인을 조작해서 방열판을 들어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에게 협착이 되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1호 판결이 온유 파트너스 사건을 통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훨씬 더 높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이 됨으로써 사실상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약대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요.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이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 용역,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기준까지도 마련을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보다 불리한 정상을 더 크게 본 건데요. 사실상 이 한국제강에서 이전에도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2010년 6월 9일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외에도 2020년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 벌금형을 받았고요. 2021년 5월 24일에는 이 근로자가 사망을 하여서 실제로 이에 대해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벌금형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사 판결에서 이 피고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깎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요. 산업재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제 한국제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종 평가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고요. 더구나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 발생한 관계로 오히려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무거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겁니다. 무거움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한국제강 사건이 저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업재해나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타 사업장에 비하여 그 대표이사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요. 또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 판결에서는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은 연세대학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전문 노무사, 안전기관 등과 협업하여 중대재해와 관련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